영화 1987에서는 추억 속의 백화점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최고의 번화가였던 미도파 백화점이었죠. 영화에서 미도파는 군부 독재 타도시의 중심지로 등장했는데 여주인공인 연희가 이한열 열사를 처음 만나는 곳도 이곳이었죠. 이처럼 미도파는 서울 중구의 랜드마크로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으며 명동백화점 경쟁의 시작이었습니다. 80년대 신세계 코스모스와 함께 3대 백화점 중 하나였죠. 그리고 현재 미도파 백화점은 롯데 영플라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도파 백화점을 운영했던 대농그룹이 몰락한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용학 회장은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나 우체국을 운영하는 우체국장이었습니다. 1945년 서울 우체국에 돈을 받기 위해 서울에 잠시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그의 가족들이 월남하면서 가져온 돈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대한농산의 설립이었습니다. 대한농산은 물자가 부족하던 시기를 잘 타고 성장하면서 큰 돈을 벌었었죠. 60년대부터는 섬유 사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미도파 백화점을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미도파는 화신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3대 명품 백화점으로 이름을 날렸었죠. 이처럼 박 회장은 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섬유에서 유통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그의 사업은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레저 사업과 해운업에도 도전하는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했었죠. 1973년도에는 대농그룹을 세우면서 회장직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반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 타격을 많이 받은 회사 중 하나였죠.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섬유 사업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법정관리 대상이 되었지만 박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부지를 팔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죠. 여담으로 그는 재계의 마당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특유의 사교성과 유머 감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성격이 호탕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정지용 회장과는 동양 출신의 동갑으로 사이가 매우 각별했죠. 공식 행사가 있을 때면 서로 옆방을 잡았으며 설악산 관광을 같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박 회장은 장남 박영일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대농그룹의 2세대 경영이 시작되었죠. 대농그룹의 장남 박영일은 배우 안인숙과 결혼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역배우 출신으로 별들의 고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죠. 이후 박영일 회장과 결혼하면서 영화계를 떠났습니다. 한편 경영권을 승계한 박영일 회장은 쇠퇴하고 있던 섬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경제신문까지 인수하면서 언론 사업에도 진출했고 금융, 정보통신 등 여러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디즈니그룹 계열사와 함께 게임 산업에도 진출했죠. 백화점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미도파 백화점의 점포를 확장하면서 명등뿐 아니라 청량리, 상계동, 춘천까지 점포를 세웠었죠. 92년 노원구에 세운 점포는 평일 하루 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단일 매장으로는 전국 4위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대농그룹은 21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농그룹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력 사업이었던 섬유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죠.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인 노지현이 사위로 있던 신동반그룹에서 적대적인 M&A 공격을 하였습니다. 신동반그룹이 미도파 백화점을 노렸고 박영일 회장은 이를 방어하면서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말았죠. 여기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도파는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자금 사정은 더욱 나빠졌고 대농그룹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도파 백화점은 롯데에게 인수되었고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 롯데 미도파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명동의 롯데 영플라자, 노원의 롯데백화점으로 남아있죠. 대농그룹은 삼성그룹, 현대그룹과 함께 대표적인 재계 1세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섬유산업의 쇠퇴와 무리한 문어발식 경영, 그리고 적대적인 M&A 공격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